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사안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한번 정치를 향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예정됐던 5월 15일에서 대선이 끝난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 했지만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공개적인 탄핵 협박과 판사 실명 공개 등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같은 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단독 개최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대장동이든 위증교사든 어떤 혐의도 임기 내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재판은 단순한 피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며 입법권이 사법 정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위협입니다.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조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왜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5월 7일 오후 사법부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압박에 굴복한 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대선 전인 5월 15일이었죠. 하지만 재판부는 대선 직후로 기일을 미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다. 표면적으로는 공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성입니까? 도리어 민주당이 압박한 끝에 사법부가 굴복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최근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형사 7부 재판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 찍기를 했고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공개적으로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재명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굴복하면서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의 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명백하게 이재명을 위한 맞춤형 방탄법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만 규정하고 있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공백을 악용해 아예 재판 자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을 위한 맞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조차 단독으로 열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권까지 제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삼권 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여론조사 지표와 온라인 반응 등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주춤하거나 이탈 조짐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졌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 거기에 고등법원이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둘째, 이재명 측은 남아있는 재판 일정들이 TV토론회나 언론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소환될 경우에 선거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특혜 등 복합적인 재판들이 대선과 동시에 진행이 되면 선거운동 자체가 방어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서울고등법원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민주당은 이러한 불리한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사법부 압박과 입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 왔습니다. 법원에는 공정성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기일 변경을 압박해왔고,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후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정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도 자신의 형사재판을 멈추기 위해 법원과 국회를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대선이라는 국민의 선택마저 특정 정치인의 방탄 전략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제도 논쟁 이런 게 아니라 헌법 질서 전체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처럼 법원은 재판을 미루고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동도, 위증교사도, 백현동도, 심지어 이미 1심 유죄가 선고된 성남FC 이런 거, 파기환송 이런 거 전부 다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개인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원과 국회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집요한 압박에 굴복해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독립성을 내려놓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후대는 오늘을 돌아보며 사법 정의가 무너진 기점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서울고법이 남긴 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래도록 회자될 중대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은 단순한 절차상의 일정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응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맞물려 진행된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자, 이는 향후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재판이 멈출 수 있는 구조를 가능케 한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적 원칙, 삼권 분립의 작동 방식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정말 이 흐름을 잘 인식하고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만약 이재명이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권력과 입법 그리고 사법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시도는 곧 법치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일입니다. 정권이 비판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언론 통제, 입법 강행을 정당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독재의 초입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